안녕하세요. 미스터 팩트입니다. 예전에는 세계 문화를 일본이 끌어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요즘 K-팝이 전 세계 대세이다 보니 일본에서도 가수 데뷔를 꿈꾸며 한국을 찾는 많은 연습생들이 있는데요. 이미 일본에서도 성공을 이룬 아이돌 가수가 한국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온갖 창피를 당하고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활동을 마친 뒤 일본에 돌아가 한국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상황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터 팩트. 첫 번째, 혼다 히토미. 혼다 히토미는 한국에서 아이즈원으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다 일본으로 돌아간 아이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의 아이돌 트레이닝과 한국에서의 아이돌 트레이닝은 많이 다른데요. 한국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실력을 키운 뒤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곧바로 최악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일본 예능에 출연한 뒤 엉덩이를 밀고 다가오는 남성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멈추는 게임을 한 것인데요. 한국인의 정서에는 말도 안 되는 게임이지만 일본인들의 감성에는 이러한 예능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간결하고 깔끔했던 예능에 익숙해진 것일까요? 혼다 히토미는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바로 스톱 버튼을 눌러버렸는데요. 이는 일본 예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선진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예능 활동을 할 때에는 향기로운 향수를 만드는 방송을 했는데요. 일본에 돌아와 한다는 예능이 남자 연예인 엉덩이 냄새나 맡는 예능이라면 이미 한국 문화를 접한 혼다로서는 최악의 경험이 아니었을 수 없겠죠? 두 번째, 와츠이 주리나. 일본 최고 아이돌 AKB48의 130명의 멤버 중 1등을 뽑는 총선거에서도 1등을 한 와츠이 주리나. 당연히 일본에서는 최고 아이돌이었겠죠? 하지만 그녀가 왜 잠적했으며 일본인들이 왜 한국을 탓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일본 내에서도 갑질 논란 및 우인 논란에 휩싸여 있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르세라핌으로 데뷔한 미야와키 사쿠라에게 방송 중 선배라고 갑질하는 장면이나 일본 군사조직 자위대의 잡지인 MAMOR의 표지 모델을 하였으며 우익 논란이 커지는 도중에도 자신의 SNS에 아주 보란듯이 전범기 그림이 그려진 케이크를 업로드하는 등 여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성을 보여줬죠. 그런 상황에서 마츠이 주리나는 엠넷의 프로듀스 48에 지원하게 되죠. 그녀는 일본 내 인터뷰에서 프로듀스 48에 출연해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본 한국 연습생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들과 매우 달랐죠. 일본에서는 최고를 찍었고 한국은 언제나 일본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뭔가 꼬여버렸죠.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낮은 등급을 받았고 또한 등급을 올리기 위해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연습생들과 자신과의 수준 차이를 알아버리게 돼버린 것이죠.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하차하였고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고 특히나 자기가 생각하던 영원한 2인자였던 미야와키 사쿠라가 한국에서 진짜 실력으로 겨뤄보니 자기보다 위였다는 걸 느끼고 나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또한 한국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쿠라를 보며 연예계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미야와키 사쿠라.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비주얼로 주목받은 미야와키 사쿠라. 아이즈원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하여 활동하며 한국에 본인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진 문화를 경험한 사쿠라는 일본에 고립되어 있는 문화에 견딜 수 없었죠. 아이즈원 해체로 일본에 돌아갔다가 단 2달 만에 일본 활동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와 르세라핌으로 데뷔한 미야와키 사쿠라는 계속되는 노력으로 실력을 매일 갱신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생팬, 동료의 뒷담화, 팬들의 이유 없는 비난 등 참을 수 없는 행동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일본에서 10년 동안 활동하며 최정상을 유지하며 일본 최고 아이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여 2달 만에 일본 활동을 정리한 걸 보면 일본의 진절머리가 난 것 같네요. 네 번째, 무라카와 비비안. 일본 내 HKT48의 인기 아이돌인 멤버로 엄청난 인기 멤버로 활동했죠.
특히나 얌전한 성격, 사근사근한 목소리 등 일본에서의 여성상에 가장 부합한 인물이기에 일본 내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었죠. 무라카와 비비안은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일본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자신이 한국에 가서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며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성공해서 바로 일본으로 돌아오겠다고 장담했죠. 또한 한국에서의 아이돌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크다고 말하며 한국의 K-팝 시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죠. 그런데 프로듀스 48 프로그램이 시작하자 그녀의 자신감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다른 연습생에 비해 형편없는 실력을 보이며 방송 내내 울기만 하다가 8회 만에 45등으로 방출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방출되기 전에 받은 최종 심사평은 너무 못한다라는 평까지 들으며 방출되었죠. 갈라파고스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요? 우물한 개구리가 딱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내수 시장에 빠져서 글로벌 시장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만의 자화자찬에 빠져버린 탓이죠. 5번째, 미야자키 미호. 프로듀스 48로 이름을 알리며 대표적인 친한파 성향의 일본 연예인인데요. 10여 년간 대한민국 문화 덕질을 하는 중이라고 하며 한국에서의 별명은 김래호일 정도로 친근한 연예인입니다.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을 좋아한다, 50번 이상 방문했다 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정말 좋아하고 인스타나 블로그도 한국어로 도배가 되어 있죠. 미야자키 미호는 친한이라는 이유로 일본 극우 안티들이 유독 싫어해서 혐한 흐름의 때마다 소환돼서 비난받는 아이돌로 유명합니다. 친한임을 감추지 않는 행보의 한국 팬조차도 방송에서 한국 관련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네요 라며 답변했다고 한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K-팝 때문이었고 음악을 넘어 대한민국 자체를 좋아하는 일본인이지요. 최종 선발 당시 그전 회차에 비해 13단계 하락을 하여 탈락을 하는 바람에 당시 이슈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 당시 담당 PD가 조작 방송을 인정하는 바람에 아까운 인재를 놓쳤다는 평도 많았죠.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피해를 본 장본인이죠. 현재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운영 중인데 채널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정말 한국을 많이 사랑하는 일본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송국에서 피해를 보고도 프로듀스의 다음 시즌을 한다면 참여할 거냐? 라는 질문에 한국의 무대를 동경해서 참여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안타깝게도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이 최고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가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한탄하기도 하는데 어이없는 상황이죠. 한국을 따라한다며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데뷔한 비퍼스트는 일본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몰이 중이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처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에서는 매일 극찬 중이죠. 섬나라의 특성일까요? 모든 걸 막아놓고 언론을 통제하는 일본에서 자주 보여지는 행태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아이돌 문화를 체험하고 간 일본 아이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